첼시가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플루미넨시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특히나 주앙 페드로가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적해 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마레스카 감독이 주앙 페드로의 활용 방법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데,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플루미넨시가 3-5-2의 형태를 가져가면서 첼시를 1대1로 전방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첼시가 플루미넨시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마레스카 감독이 늘상 활용하는 변형 백스리 전략이 나왔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귀스토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요. 이때 쿠쿠레아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은쿤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백스리의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플루미넨시가 압박을 시도하는데 구스토가 올라가면서 본인에게 붙어있는 왼쪽 윙백을 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투가 왼쪽 측면을 넓게 쓰면서 오른쪽 윙백이 네투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은쿤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파머와 함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찰로바, 아다라비오요, 왼쪽에 쿠쿠레야, 이렇게 백스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3명의 수비수와 4명의 미드필더 요 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압박의 형태에 대응해서 수적인 우위가 발생을 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3대2의 우위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앞쪽에서는 자연스럽게 4대3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는 아다라비오요, 찰로바, 쿠쿠레야 이 3명의 선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가 앞으로 달려들 때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기본적으로 이 수비 라인 앞에 있는 두 선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후방에서는 경기를 풀어갈 때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1열로 배치가 돼요. 근데 여기서 플루미넨시가 압박을 시도할 때 좌우 센터백들이 은쿤쿠와 파머에게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압박이 되고요. 이때 미드필더가 앞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강하게 앞쪽에서 첼시의 선수들을 압박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플루미넨시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너무나 높게 올라가 버리면 은쿤쿠라던가 파머 요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드필더 라인 중에 한 명 정도는 올라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첼시가 수적인 우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볼을 잡았을 때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서는 두 명의 공격수가 이렇게 압박을 해버리면 한쪽 공간이 비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 붙어있는 미드필더가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가 수비 라인에서 이렇게 3명을 끌어당기는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적인 우위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명의 선수가 올라가면 뒤에 선수가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플루미넨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 두 명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을 만들면서 여기서 일단 1차적인 빌드업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앞쪽 라인에서 3명의 플루미넨시 선수가 3명의 첼시의 수비수들을 모두 다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 2명,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 이 2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1명을 상대로 싸우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미스매치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붙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패스가 이 공간으로 넘어오면서 카이세도에게 볼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엔소 페르난데스를 막고 있다가 카이세도 쪽으로 압박을 가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카이세도가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를 마크하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카이세도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쏠립니다. 그러면 엔소 페르난데스는 한 칸 올라가서 이 공간에서 뛰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넘어가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볼을 끌고 편안하게 올라가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앞쪽에서는 주앙 페드로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선수라서 수비를 끌고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엔소 페르난데스가 주앙 페드로가 수비를 끌고 앞으로 움직여주니까 뒷공간으로 뛰는 파머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 때는 엔소 페르난데스와 카이세도 이 두 명의 선수를 활용을 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를 모두 붙잡는다 라고 했을 때는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살짝 내려가면서 의도적으로 이 앞에 있는 선수들과의 거리를 벌려줍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은쿵쿠라던가 주앙 페드로, 파머 이런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다는 거죠. 특히나 이 주앙 페드로를 최전방 공격수로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바로 이런 건데, 주앙 페드로가 최전방 공격수지만 측면이라던가 약간 내려와서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가 넘어오는 순간 주앙 페드로가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준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앞쪽에서 백스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카이세도가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수비가 앞쪽에서 첼시의 선수들을 모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살짝 내려가주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순간 한 명의 선수가 엔소 페르난데스를 성실하게 따라가니까 이때 여기에 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의도적으로 좀 내려가면서 카이세도와 엔소 페르난데스가 미드필더들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면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특히나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온 왼쪽 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공간으로 앞쪽에 있었던 주앙 페드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주앙 페드로가 내려오고요. 내려오는 주앙 페드로에게 패스가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앙 페드로가 내려와서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이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도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볼을 잡고 돌아선 이후에 뛰어나가는 네투에게 패스를 보내주려는 이런 동작을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수비에 발 맞고 스로인이 되는 장면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장면 자체가 주앙 페드로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빌드업 과정에서의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첼시가 최후방 라인에서는 그래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안정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두 명의 이제 라인을 만들었었는데, 볼이 어느 정도 전진이 되면 그때부터는 엔소 페르난데스도 한 칸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엔소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서 파머, 은쿵쿠, 엔소 페르난데스 이렇게 세 명의 이선 라인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3백에서도 은쿵쿠와 엔소 페르난데스를 압박을 해도 한 명의 선수는 자연스럽게 비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플루미넨시의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가서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플루미넨시가 투톱을 썼기 때문에 최후방에 있었던 백스리에 찰로바와 쿠쿠레야 이 두 명의 선수가 이 공간으로 올라와서 빌드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백스리를 모두 압박하기 위해서 플루미넨시가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다 달라붙는다 라고 하면 오히려 첼시가 수비를 뒤로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앞쪽에 있었던 은쿵쿠, 파머, 엔소 페르난데스 이 세 명의 선수가 자유롭게 스위칭을 하면서 공간을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왼쪽에서는 은쿵쿠가 내려와서 이 공간을 쓰고, 오른쪽엔 엔소 페르난데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측면 공간을 씁니다. 가운데에서는 이제 파머가 움직이면서 중앙 공간을 쓰는 건데, 이때도 계속 이 세 명의 선수가 스위칭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파머가 왼쪽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내려가면서 선수 한 명을 끌어당기면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은쿵쿠가 들어와서 공간을 쓴다거나, 은쿵쿠를 따라서 수비가 달라붙으면 이때 주앙 페드로가 내려와서 공간을 쓴다거나, 그러면 주앙 페드로를 또 따라가면서 수비가 달라붙으면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앞쪽에서 은쿵쿠, 파머, 엔소 페르난데스, 주앙 페드로 이 네 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측면과 중앙 그리고 아래 위를 폭넓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스위칭을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첼시가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만들었던 전형이 이러한 전형이거든요. 백스리를 만들고요. 이때 쿠쿠레야가 왼쪽으로 들어와서 왼쪽 센터백의 역할을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스토는 직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쿵쿠가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파머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데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한 칸 올라가면서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카이세도가 수비 라인 앞에 혼자 서 있고 가장 왼쪽에는 네투, 최전방에는 주앙 페드로가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 3-1-5-1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선에 있는 은쿤쿠, 파머, 엔소 페르난데스, 주앙 페드로, 워낙에 이 가운데 공간에 4명의 선수가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이제 활발한 위치 교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도 앞쪽에 이제 모두 첼시의 선수들이 붙잡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볼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찰로바가 본인에게 압박을 붙는 선수를 뒷공간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요 앞에 공간이 나잖아요. 그러면 요 공간으로 은쿤쿠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은쿤쿠가 아래쪽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쿤쿠가 볼을 받을 때 상대 선수가 달려나와서 은쿤쿠를 1대1로 마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끌려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쿤쿠는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뒤로 볼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은쿤쿠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이때 파머가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또 뒤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주앙 페드로가 요 사이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주앙 페드로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주앙 페드로가 오늘 2골을 넣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제 움직임 자체를 굉장히 폭넓게 가져간다. 그러면서 이 이선 라인에서의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스위칭 플레이를 잘해준다는 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주앙 페드로가 파머와 은쿤쿠가 만들어 놓은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앙 페드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 순간 파머가 순간적으로 돌아뛰면서 주앙 페드로의 뒷공간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파머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은쿤쿠가 파머의 비어있는 공간,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머에게 수비가 끌려가 있다 보니까 은쿤쿠가 내려올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운데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은쿤쿠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은쿤쿠가 내려와서 볼을 잡으니까 파머에게 붙어있던 선수도 은쿤쿠에게 붙기 시작을 해요. 은쿤쿠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은쿤쿠 쪽으로 이번엔 수비가 쏠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금 왼쪽 공간, 파머가 있는 공간에 공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파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파머가 여기서 이제 공간이 나니까 다시 볼을 잡게 되는데 이때 또다시 파머에게 수비가 자연스럽게 쏠리는 순간 은쿤쿠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파머가 은쿤쿠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은쿤쿠가 볼을 잡으니까 이번에는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붙어있던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은쿤쿠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엔소 페르난데스가 공간이 나겠죠? 그래서 은쿤쿠가 여기서 볼을 잡을 때 뒤에 있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은쿤쿠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은쿤쿠가 바로 백패스를 보내주면 패스가 앞으로 넘어갈 때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넘어갈 때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달려나오면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따라 나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은쿤쿠가 내려가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왼쪽 공간으로 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은쿤쿠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서 은쿤쿠가 최종적으로는 가장 오른쪽에 있다가 파머와 위치를 바꿔서 중앙에서 엔소 페르난데스와 자리를 바꿔서 왼쪽까지 건너와서 이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엔소 페르난데스와 은쿤쿠, 파머와 은쿤쿠 자리를 교환하면서 상대 수비에 교란을 하고 공간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2선 자원의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거, 이걸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좋아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파머가 첼시의 공격 루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파머가 왼발을 쓰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좀 쏠리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자연스럽게 왼쪽 공간을 넓게 만들고, 그러면 파머 쪽에서 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넘기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엔소 페르난데스가 왼쪽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가운데로 움직이면서 본인에게 있던 수비를 끌어당기고요.
끌어당기면서 네투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서 은쿤쿠, 파머, 엔소 페란데스 이 세 명의 이선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네투가 직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구스토보다 올라가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왼쪽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이때 은쿤쿠, 파머, 왼쪽에 있었던 엔소 페란데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넓게 발생하니까 여기서 은쿤쿠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대편에서 네투가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왼쪽에서 파머가 이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 은쿤쿠도 앞쪽에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는 엔소 페란데스가 있는데 이때 엔소 페란데스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공간이 나니까 이때 파머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장면,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소 페란데스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네투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네투가 드리블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드리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것도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어느 정도 준비해온 패턴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 장면도 구스토 그리고 은쿤쿠, 파머 세 명의 선수가 이번에는 파머와 특히나 은쿤쿠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스토 때문에 앞쪽으로 또 끌려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편에도 넓게 공간이 발생을 하지만 순간적으로 앞에 공간이 발생을 하니까 이번엔 주앙 페드로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주앙 페드로에게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공간으로.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상대의 수비가 구스토, 은쿤쿠, 파머에게 끌려 나가면서 앞쪽 공간을 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반대편에도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주앙 페드로가 안쪽에서 공간을 잡는데 주앙 페드로의 기용 방법,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패스를 풀어주는 거 더하기 이렇게 측면으로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애초에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폭넓은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생길 때마다 이선 라인에서 선수들이 계속 이제 스위칭 작업을 하면서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들어 놓을 때 주앙 페드로가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효율적인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이게 특히나 오늘 경기도 득점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장면들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첼시가 이때는 수비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최후방에서 4명 그리고 앞쪽에도 4명의 미드필더가 있고요. 최전방에 파머와 주앙 페드로 2명의 선수가 이렇게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앙 페드로가 역습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선수다 보니까 공간을 향해서 잘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연계 플레이도 매우 능한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수비할 때 보면 일단 쿠쿠레아가 압박을 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주고요. 상대가 뒤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이때 네투가 또 달라붙으면서 여기서 또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한 번 밀려나고 그리고 2번 이제 밀려나면서 계속 이제 쿠쿠레아와 네투가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패스를 주는 과정인데 이때 주앙 페드로가 간격을 좁혀서 안쪽에서 수비를 마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패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주앙 페드로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을 끊어냅니다. 내려와서 끊어내자마자 뛰어 올라가는 네투가 있고요. 네투에게 패스를 아주 정확하게 찔러줘요. 이것도 이제 주앙 페드로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한 선수고요. 이렇게 공격의 기점이 되는 역할도 잘하죠. 그래서 뛰어나가는 주앙 페드로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건네주고 다시금 이 주앙 페드로는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그 순간 이미 은쿤쿠, 파머, 엔소 페란데스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 세 명의 이선 라인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투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는데 이때 안쪽에 은쿤쿠, 파머, 엔소 페란데스가 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아무래도 요 가운데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뒤쪽 공간에 주앙 페드로가 들어오고 있다가 공간을 발견하고 약간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크로스를 걷어냈는데 이게 하필 또 주앙 페드로 쪽으로 가고요. 주앙 페드로가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오히려 박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결국에 주앙 페드로가 내려간다면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파머, 은쿤쿠,
엔소 페란데스 이렇게 위치에 변화가 생기니까 순간적으로 주앙 페드로를 놓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득점 장면도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첼시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모든 선수가 이제 내려가 있고 주앙 페드로만 앞쪽에 있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볼을 네투가 끊어내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주앙 페드로가 가운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볼을 끊어내자마자 넓은 공간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투가 오히려 주앙 페드로의 움직임을 보고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어나가는 주앙 페드로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앙 페드로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좋은 공간에서 이제 볼을 잡게 되고 이때 네투, 은쿤쿠, 엔소 페란데스가 또 옆 공간에서 아주 좋은 부지런한 오프 더 볼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패스를 줄 수도 있었지만 주앙 페드로가 1대1 상황에서 직접 1대1로 볼을 몰고 들어가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주앙 페드로가 이제 보여주는 움직임 자체가 니콜라스 잭슨과 굉장히 유사해요. 니콜라스 잭슨도 이러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거든요. 니콜라스 잭슨도 가운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기장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니콜라스 잭슨은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근데 오늘 경기 주앙 페드로는 직접 본인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정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앙 페드로가 이번 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는 건 마레스카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유연한 공격 전략과 빌드업 전략에 더해서 마무리 능력까지 주앙 페드로가 갖췄다라는 것을 증명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첼시는 클럽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의 이런 경기력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점점 더 이 마레스카 감독의 조각이 맞춰지는 이번 클럽 월드컵이 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